제가 상가 한 평만 있어도 그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그렇게 말씀을 드린 지가 꽤나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상황이 특별하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상가를 갖고 있으면 상가로 받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합이 말입니다. 정관에 명시를 하면요, 상가 한 평이 있어도 아파트 입주권을 지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한 평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놓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게 국회가 상가 지분 쪼개기 막겠다면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상가 쪼개기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이제 상가 쪼개기 금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글쎄요 하게 됩니다. 글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상가 쪼개기 금지하는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매입은 현금 청산이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 산정일이 언제인가 따라서 이게 현금 청산이 될 거냐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거냐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바뀐 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시도지사의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이 바로 주민 공람 공고일 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아주 초기 단계에서 묶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중에서도 주민 공람 공고일 후니까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된 거예요. 수립도 되기 전 주민 공람 공고를 했을 때 그때부터가 권리산정 기준일이니까 그 이전에 산 거는 아파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게 조합이 정관에 명시만 했다면 상가 한 평도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했다면 이게 없어요. 그 이후에 했다면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진행 단계 중에 기본계획이나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수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초기 단계, 그중에서도 주민공람 단계, 여기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한다고 하니까 이게 금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금지는 아니에요. 결국은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 이게 주민공람 공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이제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조합원에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내 집을 사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주고 사서 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는 쪼개는 거예요. 한 개를. 한 평까지 쪼개. 얼마나 쪼개나 하면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 우성 3차는 13개가 74개로 찢겼습니다. 그러면 13개 상가가 74개로 찢어졌잖아요.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저 사람들은 한 평 사갖고 한 평 해봤자 많이 줘서 뭐 1억 2천을 줬든지 2억을 줬든지 아주 싸게 줄 텐데 나는 10억씩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되겠어? 이러면 분란이 날 거 아니에요. 분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상가 한 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양보할 일은 없습니다. 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게 재건축하겠다, 상가 쪼개기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우성 3차도 마찬가지 13개가 지금 74개가 됐으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개포 현대 1차도 21개가 49개가 됐고요.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 문정동이거든요. 여기는 패밀리,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 41개가 118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이 통과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제는 안 되겠죠.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형은요 2개가 13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정관에 명시만 돼 있으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다 상가를 받겠다, 아파트를 받겠다 하고 상가 쪼개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차제에 이 법이 제대로 정착을 하려고 한다면요.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재건축했을 때 상가는 상가로 분양이 된다. 이렇게 원칙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관에 명시한 경우는 아파트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본세권이라고 하죠. 예, 발본세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거리는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결국 주민공람 후, 주민공람 공고일 후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 그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사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예전역에 사서 말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말입니다. 문제의 여지가 없게 애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 법이라는 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명목상의 현실만 반영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뭐 정환진 TV를 보는 여러분 중이나 뭐 저도 돈이 많다면 그게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불법도 아니고 범법도 아니라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상가는 한 번씩 보시면서 시장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투자에 대해서는요. 불법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법이라면 투자하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든 저는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